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뜬금없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이야기는 아일릿 이야기가 조금 예약이 돼 있었거든. 오늘 아침에 찍어가지고 이제 아일릿 이야기도 한번 해주고 싶고, 우리 방에 아일릿 팬들분들이 많이 옵니다. 요즘스 때리면 겁나 좋아해. 아일릿 화이팅!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또 추가적으로 정치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 뭐 많이는 안 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현재 뭐 미국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멸망전을 들어간 걸 알고 있어. 사실상 거의 멸망전 수준으로 치고받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지? 이게 조금 재밌더라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리까리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 두 명,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거든, 실질적으로. 이 모습은 윤석열과 안철수의 모습이랑 굉장히 유사해. 지금 안철수 아저씨 개빡쳐갖고, 그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이제 윤석열한테 먹보당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개국공신이었는데 이제 그 권력이라는 게 뭔지 자기 주변 사람만 막 다 챙겼잖아. 권성동이니 뭐 이제 김기현이니 아니면 이제 저기 요단강 건너간 발음이 안 돼. 건너간 장재현 아저씨라든지 그래가지고 이 개빡친 그런 안철수, 결국에 안철수 빡쳐갖고 이제 칼을 꼽았는데 거의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더 심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 싸움의 핵심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트럼프가 지금 밀어붙이는 대규모 세금 지출 법안이 있거든. OBBB, One Big Beautiful Bill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빈노의 법안이라고 부르면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세액 축소나 연방 지출 증가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 부채 폭탄이냐, 이건 미친 거다,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정부 계약과 보조금 문제도 얽혀 있으면서 트럼프는 머스크의 비판에 대해서 야, 정부 보조금 끊어버린다. 그래서 뭐 이에 머스크는 나사와 협력 중인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을 퇴역시키겠다고 맞섰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현재 나사보다 스페이스X 기술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스페이스X 기술력이 더 좋으니까 뭔가 좀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 이제 서로 미쳤다 설전이 계속 오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현재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가 이제 조져버리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루 만에 14% 급락해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계를 난리 났거든. 막 몇 억 날렸어 하루 만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14%라고 이거 2배 3배 움직인 걸 레버리지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머스크는 또 새로운 중도 정당 창당을 암시하면서 공화당 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은 이 상황에서 야, 이거 어떻게 될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아까 말했던 OBB 법안도 이게 상원에서 통과될지 약간 지금 아리까리해진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네가 재선을 한 거는 내 덕분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아리가또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선은 이게 참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갔을까라고 하기에는, 맨 처음 말했던 그 OBBB 하나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오랫동안 좀 내가 보기엔 좀 골이 많이 깊은 게 보였어. 그래서 다들 알겠지만 개국공신 그 자체지, 트럼프의 개국공신 그 자체가 머스크였고, 그리고 머스크가 맨 처음에 이제 도지라고, 하필이면 또 이름도 도지야, 그지? 도지로 시작해갖고 맨 처음에 굉장히 야심차게 그 미국의 그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없애겠다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나가리시켰거든. 그래서 실제로 세수를 전략한 게 한 200조를 넘게 전략을 했대. 물론 이 가운데서 엉뚱한 애들 잘라갖고 난리가 난 그런 부분들도 있었긴 있었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뭔가 이 상황까지 가게 된 거는 둘 사이에 뭔가 안 맞은 거는 분명히 있어. 톱니바퀴가 계속 안 맞았던 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이런 뭔가 법안적인 부분, OBBB 때문이 아니라 난 이게 굉장히 좀 긴 걸로, 좀 이 트러블이 좀 생각보다 길거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 트러블을 본 사람은 맨 처음부터 일론이랑은 계속 그런 뭔가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트럼프가 계속 있어, 그 트러블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 관세 폭주가 있었을 때도 그 배후에 이제 나바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머스크는 대놓고 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행정부잖아, 대놓고 비난을 한 거지. 이 빠가야로, 고노 빠가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고, 그리고
재무부 장관 이제 스캇 베센트라고 있잖아.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 맞을 거야. 원래는 그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제메햄이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이제 뭐 재무부 쪽이나 이제 재경부 쪽에 뭐 지금 뭐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이런 사람들은 안 치는 거지. 뭐 우리나라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나?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 쪽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뭐 조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펀드 매니저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증권사 CEO 쪽이 더 맞지 않나. 근데 얘하고도 사이가 좋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6일 전에 올라온 게 이제 트럼프하고 머스크는 친구로 남겠다. 도저히 130일 만에 소장까지 사퇴를 했거든. 이때부터 뭔가 앙금이 되게 깊었을 거라 보고 그리고 실제로 머스크가 아니었으면 트럼프는 당선이 안 됐을 거로 보여져. 그래서 2024년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를 보게 되면 해리스가 그렇게 진짜 개빡대가리지 진짜 많이 했거든. 해리스가. 그래서 그 미국 내에서 원래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봤을 때 흑인들의 90% 이상은 민주당을 지지한단 말이야. 근데 해리스가 워낙에 이렇게 병신짓을 해갖고 트럼프한테 표가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어. 그래서 선거인단 표를 봤을 때 뭐 이제 이게 득표율이 49.8%대 48.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지. 투표 소차가 230만 표. 이거면 금방 뒤집거든. 미국은 이제 간선제라고 해서 위너 테이크스 얼이란 말이야. 그 몇 군데만 역전시키면 그 표 몇백만 표를 그냥 한 번에 다 받아버리거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물어봤어. 트럼프가 아니라 만약에 일론이 해리스 편을 들었으면 트럼프는 몇 프로 확률로 졌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머스크가 트럼프에 뿌린 돈이 2억 7천만 달러야. 2억 7천만 한 3,500억 정도 되나? 그 정도고 그리고 경합주에서 봤을 때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게 진짜 근소한 차로 트럼프가 이겼거든. 근데 이 돈이 만약에 해리스 쪽으로 갔으면 이게 진짜 근소한 차이야.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근데 차이가 0.4, 1.2, 0.7인데 이것만 이 세 개만 뒤집혔어도 트럼프는 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거의 한 70% 확률로 거의 한 70% 정도 확률로 이거 만약에 갔으면 트럼프가 졌다라고 일론이 만약에 빠꾸 틀었으면 근데 이게 근데 빡칠만한 게 머스크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일단 맨 처음에 미 대선 시작하면 다들 어느 쪽으로 붙을까 간보는 건 다 있단 말이야 대기업들이. 근데 그 머스크는 노빠꾸로 트럼프를 지지했거든. 그래서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머스크는 PC 같은 거 겁나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제 워크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말하는 그런 트럼프의 노선 쪽으로 이제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돈도 확실하게 써갖고 진짜 이 개국공신 킹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계속 트러블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와서 이제 나가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지. 거기서 이제 빡이 친 거야. 그래서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는데 크다면 크게 볼 수 있는 문제거든. 보조금 내용이 크다면 굉장히 클 수 있어.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면 이게 아마 그 전기차를 살 때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게 대당 한 7,000불 정도 되는데 요거 이제 테슬라 적용 안 되게 바꾸는 법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테슬라 연간 매출로 봤을 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데미지가 올 수 있거든. 그래서 세액공제 7,500불 정도면 그러면 그 금액이 한 얼마 정도 해준다는 거야. 거의 1,000만원씩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런 걸 이제 뭐 이제 끊어버린다고 하니까 일론도 이제 개빡쳐가지고 결국엔 이제 싸우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일론은 미국을 이제 파산시키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그 엄청난 사진까지 풀어버려. 폭탄 받으라 이러면서 요게 앱스타인 파티에 참여한 트럼프 영상 올렸는데 이 앱스타인이 뭐냐면 중고딩 애들을 섬에 가둬놓고 이제 착취를 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 떨궈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새끼 약쟁이다. 이거 보기엔 트럼프가 퍼뜨린 것 같은데 머스크가 이 약물 복용을 엄청 많이 한다. 뭐 케타민부터 시작해갖고 얘 진짜 약쟁이가 돼가고 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언론 쪽에서는 이제 머스크를 공격하고 트럼프를 공격하고 사실상 이제 멸망전으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론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은 OBBB 하나의 문제라고 하기엔 굉장히 오래된 앙금이었고 머스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빡칠 수가 있거든. 개국공신인데 심지어는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잖아. X를. 그래서 이 X를 인수를 해가지고 요거 자체는 좀 지금 와서도 머스크가 왜 저걸 인수했을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정치적으로나 뭐나.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까지 머스크가 해줬는데
트럼프는 X를 안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셜미디어를 쓰고 있거든. 내가 봐도 굉장히 좀 야박하다라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야박하구나. 저 정도 개국공신이면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로 좀 이게 윤석열 아저씨랑 비슷한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도 저희 라방 하잖아요. 저희 방에는 계급이 있다니까 막 계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그 방송인 중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나한테 많이 후원해준 사람이 철룡인이라고 난 불러. 이 사람들 철룡인이 있고 그리고 일반 사람 중에서도 많이 쓴 사람이 이제 3대장 이래가지고 이제 있어 또 3대장부터 그 계급으로 따지면 이제 크샤트리아 뭐 이런 식으로 바이샤 있잖아. 근데 저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대우라는 게 그게 엄청난 게 아니라 미진한 보상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트럼프는 내가 보기엔 이 과정에서 양보하는 게 거의 보이지 않아. 물론 이 머스크가 필요 이상으로 들이박는 것도 있는데 근데 결국엔 이게 이 멸망전까지 갔을 때 머스크가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아리까리 하더라고. 왜냐하면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그렇게 안 좋지가 않아. 나쁘지 않거든. 그러면 왜 굳이 지금 들이박았을까라는 거야. 내가 보기에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지금 하는 행동이 감정적으로 보이지만 모든 행동할 때 뭔가를 깔아두고 하는 편이거든. 뭔가를 깔아두고 하는 건데 이 싸움에서 과연 머스크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지? 현재 지구 일장은 트럼프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빡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다음 뒤에 빅픽처가 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방금 말했던 안철수 아저씨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타이밍에 확실할 때 이제 딱 칼을 꼽았잖아.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일론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트럼프 힘이 존나 강할 이 타이밍에 왜 굳이 들이박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